안녕하십니까. 배치오름학원 국어를 맡고 있는 김세현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치러진 3월 24일 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분석 사이버 설명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것은 22학년도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고요. 수능의 경우에 공통으로 34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마지막으로 치렀던 모의고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항수는 동일해요. 45문항이고요. 시간도 동일하게 80분입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이 15문항이었던 것이 그 중에 택일할 수 있게, 그죠?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로 택일할 수 있게 11문항으로 줄었고요. 거기서 남은 4문항이 독서의 2문항, 문학의 2문항으로 가서 문학이 17문항, 독서가 17문항, 공통문학이라고 하죠. 34문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학평은 수능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이 됐고요. 출제 범위는 이미 전범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유형도 전년도 3월 학평이든 아니면 전년도 수능이든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수능, 22학년 수능이 워낙 어려워서 그 이전의 수능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1등급 우리 여기서 다루는 점수는 화법과 작문 기준입니다. 선택 과목 앞자리가 8자를 찍고 이것도 이제 80점대 중반에 1등급 컷이 걸리고 65점을 맞아도 4등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자 우리 10시 기준이에요. 오후 10시 3월 24일 10시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된 등급 컷을 보니까 엠모 사이트 91점, 이모 사이트 90점 이렇게 해서 작년이랑 구성이 약간 튀긴 하지만 중간값으로 삼았을 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어려운 편이거든요. 앞자리가 8이면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9 초반이어도 또 92점과 91점이 다르고요. 91점과 90점이 또 다르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력평가는 3월, 4월, 7월, 10월 학력평가는 교육청단위 학력평가는 6월, 9월 수능인 평가원 시험과 다르게 EBS 수록 작품을 비연기하고 있습니다. 2, 3년이 됐습니다. 그럼 뭘 연계하느냐? EBS 수록 작품에 있는 작가 연계를 해요. 작품 연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체감상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EBS가 연계됐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진행을 했을 때 점수 차이가 다소 나지만 여기에는 그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대학에서, 학원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N수생들 있죠? 그분들 점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됐을 때 1점에서 2점 정도, 자, 이 부분이 1점, 내려갈수록 2점, 더 내려가면 3점, 이 정도 점수가 컷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그런 걸 걱정하자는 게 아니라 자, 본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본 시험지의 문항이고요. 배점이고 과목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였고 이번 시험에서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었고 이후 선택 과목이었는데요.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아니에요. 이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보시면 자, 넘겨보겠습니다. 6번, 7번, 8번 그리고
11번, 12번, 그리고 21번까지. 이 뒤에는 특별히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총 몇 문항이냐면 6문항에 15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었거든요. 보시면 90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얘는 84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90점까지가 1등급이라고 하면 이 문항 기준으로 6문항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절반인 6문항까지를 포함하면 2등급이 1개까지. 흔히 얘기하는 2등급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적어도 스카이 캐슬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여기는 뭐 반지하가 됐든 운막이 됐든, 여기는 심지어 지금 우리 등급 친구들이 있을 자리도 없죠. 요 친구들도 뒤에서 얘기했던 요 문항들만 틀리면 될 텐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속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이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4분 이내로 혹은 8분 기준, 10분 기준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8분 기준, 10분 기준, 10분 기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이상 쓰시면 시험이 원활히 마칠 수 없어요. 시험을 원활히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 영역 말고도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슬슬 시간이 초과되고 그런 게 모여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국어는요, 시간 관리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국어에서의 시간 관리예요. 단기 목표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동시에 중장기 목표로 정답률의 상승이겠죠. 관리할 수 있어야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이내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기본인데, 여기서 일단 5분이 되고요.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죠? 문항을 원활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문항을 틀리게 됩니다. 사실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제시문, 사실상 이 1, 2, 3번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제시문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제시문에서 6번, 7번, 8번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친구들, 시험 보는 친구들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제시문이 맞고요. 그런데 10분을 기준으로 해야,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물리적으로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15분도 가능하고요. 20분까지 쓸 수 있어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0분 이상을 쓰신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시간 관리가 정말 칼같이, 저는 체화라는 말을 쓰는데 체화될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여기서 10분으로 막아야, 10분만 써줘야 기회가 생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되면 보세요. 빨간불이 없어요. 빨간불이 없고 여기는 문학 영역입니다. 만약에 순서를 문학부터 해결했다고 해도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매몰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매몰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빨간불이 없는 문항들입니다. 빨간불이 없는 문항이 더 많죠? 빨간불 문항이 많아요. 본인들도 압니다.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시간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잘 안 되죠. 그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 단기 목표로 확실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로는 정답률 관리도 같이.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언젠간 된다. 근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길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서 동기가 상실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면서 거기서 얻은 기회를 계속 공부를 통해서 점수로, 정답률의 상승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우리가 전화를 주시면 24시간, 정말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